네, 안녕하세요. 저는 CGV팀의 남강민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 분야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바로잡기란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 선배님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조교님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혜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주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듣고 나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도 뭔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는 상식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저번 주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네. 흔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좀 더 시설을 짓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용적으로 되게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번 주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노르웨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에너지를 쓰면 돈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돈을 받진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보통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엔 돈이 많이 든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별로 들지 않고 오히려 만듦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 수익성이 있다. 네, 수익성이 있다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예요. 지금 당장 뭐 보편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제가 진짜 전혀 몰랐던 거여서 되게 흥미롭네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기 가격이 마이너스라고? 라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또 수소 에너지 분야가 되게 핫한데 그게 어떤 건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소 에너지라고 하면은 네.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네. 환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때문에 좀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 이제 발전이 된 게 수소 에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소 에너지가 나온 배경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 연구실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것에 대한 내용인데 네. 지금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고 저장하는 CCUS 기술을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CCUS라고 하면은 네.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라고 해서 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거를 저장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도 더 나아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수소 에너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게 차세대적으로 유망한 에너지라는 것이네요. 네, 수소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랑 수소 연료 기반 에너지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부분은 제가 전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네.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는 발열량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기존의 화석연료는 아무래도 탄소가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반면에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을 한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뭐 나온 배경이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고 운송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현재 화석은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고 수소는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나요? 그냥 저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선박을 이용을 하죠. 그 화석연료는 액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흔히 생각하는 석유가 액체니까 그 선박을 이용을 하는 반면에 그리고 화석연료를 추출을 할 때는 시추 과정을 거쳐서 추출을 하고 네. 반면에 수소는 좀 다르죠. 이게 아무래도 수소만 있을 때는 보일링 포인트가 낮고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서 뭐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 환경에서는 수소보다는 물로 존재를 많이 한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 혹은 그 저희가 탄화수소로부터 수소를 따로 생산하는 과정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생산 과정은 좀 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운송에 있어서도 그 수소가 가진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보일링 포인트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만들기 어려워서 뭐 네. 고압가스로 운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액체 상태 그러니까 극저온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재 화석연료보다 운송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석유 같은 그 화석연료 기반 그러한 에너지가 좀 유통이나 생산 측면에서 수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살짝 쉬어가는 질문인데요. 네. 조교님만의 일상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딱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요? 제가 운동하는 걸 가장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일주일의 에너지를 주말에 축구를 하면서 그 아드레날린으로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건전한 취미네요.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것도 했었었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통학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땀 흘리는 게 어려워서 동아리는 안 하고 아,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매주 만나서 차거나 요즘에는 조기축구에 가입을 해서 차고 있습니다. 아, 되게 일상에서 큰 에너지를 축구를 통해 얻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에너지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 진짜. 이걸 찾아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눈을 띄워드릴게요. 네. A뿔이 아니라고요? 너, 너무해요 교수님. 지금 성적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오, 되게 엄청 좋으신데요? 약간 아.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나요. 아, 많은 대학생들이 참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